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최악의 군주로 손꼽히며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패주, 패왕이 되었던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1476년인 성종 7년 11월 7일 성종과 왕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이융입니다. 융은 마음이 지극히 크다라는 뜻으로 성종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지요. 성종의 치세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여서 연산군 역시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며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나이 4살 때 폐위된 바로 패비 윤씨이죠. 그리고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았을 때 연산군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정현왕후인 줄 알았다고 하지요. 자, 그렇게 성장을 해서 융이 8살이 되자 조정 대신들은 하루빨리 왕세자를 책봉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 미묘한 불안감을 안고 결국 융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성종은 한편으로 이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은 아들에 대한 어떤 애처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늘 아들에게 좀 잘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된 지 2년 후 그를 위해서 동궁을 다시 짓도록 하면서 내가 직접 나가서 터를 보도록 할 터이니 잘 지어라 라고 했고, 실제로 동궁 건립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아주 빡빡한 군주 수업을 경험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름 동안은 너무 더우니 주강을 쉬도록 하시옵소서라는 신하의 권유에 아닙니다. 초능을 아껴야 할 상황인데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독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지 세자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자가 아직도 물리를 통하지 못하니 걱정이로다 하면서도 날씨가 덥구나, 여름 동안에는 세자에게 조각만 행하도록 하라 하면서 이 세자의 수업에 좀 느슨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통 8살이면 성균관 입학례를 행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연산군은 12살이 되어서야 성균관 입학례를 치르게 돼요. 사실 성종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아들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룬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외부인과 접촉을 하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비밀을 알게 될까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자 시절 연산군은 특별히 문제아도 아니었지만 성종 같은 모범생도 아니었어요. 크게 말썽을 부렸다라는 기록도 없지만 칭찬할 거리도 딱히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종기가 떨어지지 않았고 입안이 자주 헐거나 눈병이 걸리는 등 잔병치레가 많았죠. 자, 그리고 성종 19년인 1488년 2월 연산군은 병조판서 신승선의 딸과 혼인을 해서 세자빈을 맡게 되는데요. 자, 아들이 혼인을 하자 고민이 많아진 성종, 그해 4월에 영의정 윤필상 등에게 중국에서도 황제가 된 후 이 폐후됐던 어머니를 황후의 예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제 패비를 위해 간략히해서 제사를 내리고자 하는데 후일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아마도 성종은 이제 혼례까지 치른 세자이다 보니 훗날 그가 왕이 된 후에 패비 윤씨에 대한 일을 알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해서 어떤 조치를 미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윤필상 등에게 사람을 물리고 열어봐라 하면서 이 편지를 딱 내려보내는데, 앞에 글을 중략을 하고 좀 읽어보면, 나는 지금도 옛일을 생각하면 한밤중까지 두려워서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비록 영원토록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서 홀령이 어찌 원통해 하겠으며 내가 어찌 불쌍한 생각이 들겠는가. 다만
지금 이 세자의 정리를 생각해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지금 특별히 일정한 제사를 지내서 자식의 심정을 위로하고 영혼이 감흥하게 하고자 한다. 비록 내가 죽은 뒤라도 영원토록 바꾸지 말고 아비의 뜻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묘지명은 윤시지묘라고 하고 소재지 수령에게 절기마다 제사를 올리도록 하라 라는 이 내용의 어서였던 거예요. 자, 이 어서를 받은 이들은 성종의 뜻을 받들어서 8월 16일을 제삿날로 챙기긴 하되 성종 사후에도 이 윤씨를 왕비로 추증하지 말라는 성종의 뜻을 받들기로 합니다. 성종은 훗날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도 사실 그녀가 왕비의 덕이 없어서 왕비로 추정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왕비였고 세자의 어머니이길래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연산군에게 그 뜻은 전해지지 않은 듯 싶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은 19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연산군이 즉위를 하고 몇 달 되지 않은 즉위년 3월 16일,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지난 일이죠. 성종의 묘지문을 읽다가 판봉상시사 윤기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영돈영 윤호, 그러니까 현재 정현왕후의 아버지인 영돈영 윤호를 잘못 쓴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실은 패비 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자, 그때 이제 이 말을 듣고 윤기견이 패비 윤씨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연산군이 알게 되고 그제서야 연산군은 친어머니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날 실록에 수라를 들지 않았다라는 짧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연산군은 이제 19살이 되어서야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걸까요? 그전엔 어머니의 존재를 정말 몰랐을까요? 성종이 패비 금원령을 내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입단속을 하고 있어서 연산군 앞에서는 패비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도 이 거란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수근수근 하다가 연산군이 나타나면 헉! 하고 입을 닫고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현왕후가 아무리 연산군을 친자식처럼 대한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14살 나이에 조참에 참여를 하면서 정치 실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런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을 가능성이 좀 커요. 사실 자식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의 경계심을 자극했을 테고 그것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걸 연산군 역시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언제 알았는가라는 것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가 그의 정치사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이 펼치는 정치를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성종대에는 대관들이 걸핏하면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외쳐서 성종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 나는 꼭 강한 왕이 되어서 저 대관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결심을 했었는데 막상 왕이 되어 보니까 이 정치 상황이 자신이 꿈꾸는 그런 강한 왕권을 갖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성종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정치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언간들은 당연히 이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했겠죠. 연산군은 언간들의 권력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 질서를 타파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 둘의 충돌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산군이 즉위를 하고 며칠이 지나서 수륙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수륙제는 불교의 의식으로 이제 물과 육지에서 헤매고 있는 외로운 영혼이나 아기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설법을 성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선대부터 내려오는 행사이기에 연산군도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수륙제를 시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는 불교를 숭상하는 행동이옵니다. 대행왕 전하, 그러니까 성종의 뜻을 거스리는 불효가 되오니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에 성종 이래에 대간의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또 대신들은 살짝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국상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다니 하면서 대간들을 못마땅해 했고, 이를 터트린 이가 바로 자의정 노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수륙제 등의 불사는 조종의 관례인데 이걸 가지고 불교를 숭상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대간들이 할 일은 다 제쳐두고 대궐에 모여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그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면서 이 불만을 터뜨렸던 겁니다. 연산군은 내 편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이 노사신이 편을 들어주니까 그 지원의 힘을 입어 수륙제를 강행하게 되는데, 대간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노사신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의 발언은 전하께 아첨하는 것이옵니다. 부처께 제를 올림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간신 노사신을 벌하소서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종의 묘효를 정하는 것을 두고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원래 인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중국의 묘호를 범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4대 황제 홍희제의 묘호가 인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인종을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었고요. 영의정 윤필상이 이 중국의 묘호를 범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성자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또 홍문관 직제학 표현발이 아니옵니다.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사를 세우는 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이 성종의 그러니까 대행왕 전하의 거룩한 덕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자로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이 좋네, 성이 좋네 하면서 막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있던 연산군은 그래, 중국과 같은 칭호를 쓰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성자를 쓰기로 해서 이제 아버지의 묘가 이제 성종이 된 거죠. 근데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이틀 뒤에 홍문관 부지학 성세명이 묘호를 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을 주장한 대신들을 벌을 내려야 됩니다 하면서 또 소를 올린 겁니다. 근데 연산군이 엄청난 내적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이미 다 듣고 결정을 했는데 이걸 또 걸고 넘어진단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홍문관에서 이 성자를 주장한 대신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소를 올렸으니까 이 탄핵을 받은 대신들이 또 그러면 저희들이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사직 의사를 밝히게 돼요. 이때 연산군이 인종이라는 묘호를 택한 것은 송나라 때가 처음인데 통감을 보니까 송나라 인종은 유하기만 하고 강하지 못해서 여러 번 오랑캐의 화를 겪었어. 그러니 어찌 이 대행왕의 성덕에 견줄 수 있겠는가? 이번 일은 내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정한 것이니 경들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이들에게 괘씸죄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륙제 사건 때 수륙제를 반대하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걸 떠올리어서 연산군이 지난번 유생들의 상소를 보니까 너무 불경스러웠다. 상소에 서명한 유생 157명을 다 하옥하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추국해서 아뢰라 라는 명을 내리죠. 이때 그 유생들이 올린 상소가 노사신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좀 내용이 많이 셌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간들 뿐만 아니라 대신들까지 나서서 어리석은 유생들의 말입니다. 이 과격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군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종종 쓰는 겁니다. 저 윗대 왕들께서도 어린 유생을 벌준 예는 없습니다 하면서 반대를 하죠. 그런데도 연산군은 유생들이라고 해서 벌 주지 않으면 그 재주를 믿고 멋대로 쓸 것이다. 다들 반대하니까 내가 가두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그릇된 것을 쓴 까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라는 명을 내렸고 결국 조사 끝에 그러니까 3명이 유배를 가고 21명이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유생들은 원래 과거 준비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못 보게 됐으니까
그 무엇보다 큰 벌을 내린 거죠. 자, 이렇게 대간들과 연산군은 1차전을 벌였고요. 곧이어 이제 2차전이 좀 벌어집니다. 2차전은 외척의 임용과 인사권 문제, 그러니까 외척을 임용한 문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연산군은 1459년 1월 이철견을 다시 임명을 해라라는 어명을 내리고 이철견을 도총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이 의금부사로 겸하게 되죠. 그리고 박송지를 형조판서로 윤탄을 동지의금부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지평체부가 즉각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자, 반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이철견은 예전에 정오의 첩종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방법으로 공갈 협박을 해서 빼앗아서 간음을 해서 파직을 당했다. 그리고 윤탄은 이 충정감사로 있을 때 무능하고 이 기생과 간통을 했으며 환속한 의초라는 승려와 부정적인 이 금전관계를 맺어서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그들을 다시 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면서 네,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거죠. 그러자 연산군이 이건 다 지나간 일이지 않느냐 라고 네,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간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최부도 의견을 꺾지 않았고 여기에 뭐 사관왕 정원 이손 그리고 대사원 이의 등이 합세해서 이 문제만으로 넉 달 동안이나 입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이 또 임명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를 또 대간들이 제기를 하죠. 당시 연산군의 총애를 등에 입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외척으로서 연산군과 가까웠던 신수군이 호조참의로 제수되었다가 자부승지로 발령이 나요. 그러니까 외척이란 이유만으로 중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삼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외척의 잘못된 행실을 처벌하거나 부당한 인사행령이나 뭐 포상은 거두어야 한다라면서 계속해서 대간들이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윤탕노는 그러니까 연산의 외숙부가 되는 사람인데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성종의 그 상을 다 마치기 전에 기생집을 출입했다라는 이유로 대간들의 공격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연산군이 이 윤탕노를 사면한다라는 단자를 내줍니다. 그런데 사원부에서 이 단자를 4번이나 거부하면서 연산군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제 이 단자를 4번이나 도로 내렸는데 그걸 또 거절하고 받지 않으니 이는 나를 임금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 직을 갈고 금부에 해부해서 국문케 하라! 하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자 승정원에서 예로부터 임금이 가난한 신하에게 비록 소매를 잡거나 난간을 부러뜨린다 하더라도 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걸 만약에 벌을 주면 언로가 막힐까 걱정입니다 하면서 연산을 막 말렸던 거죠. 연산군은 옛날의 임금들은 어지러서 용서해 줬는지 몰라도 나는 어질지 못해서 용서 못하겠다. 추국해서 죄를 줘야겠다 하면서 대간들을 구문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러자 나머지 모든 대간들이 또 집단 사직을 외치면서 강경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간들을 비판하는 노사신을 벌해야 한다면서 또 외치게 되죠. 대간들은 전부 다 나와서 뜰 앞에 엎드려서 막 농성을 하고 집단 사직으로 단체 행동을 하니까 결국 귀가 아팠던 연산군이 노사신을 사직시키고 윤탕노는 파직하고 외방부처되고 또 직첩을 박탈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대간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니까 그 새 임금의 뜻을 우리가 꺾게 되는구나. 역시 우리 대간들 장애 어우 나 멋있어 하면서 발걸음 가볍게 이제 퇴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던 연산군 아주 묵직한 새 쟁점 카드를 딱 끄집어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그러니까 패비 윤씨의 일을 알게 된 게 뭐 즉위한 지 넉 달 만의 일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11일
이 폐비의 묘소에 묘지기를 배치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폐비의 동생에게 내려진 죄목이 뭔지 아뢰라라는 전교를 내립니다. 자, 그러자 전 창원부사 조지서가 상소를 하나 올리는데요. 폐우가 이민년 가을에 서거를 하자 풀밭에 임시 매장하여 지금까지 14년 동안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슬퍼했고, 현재로는 그러니까 산능, 그러니까 왕릉의 일이어서 따로 거행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상이 끝났으니 반드시 별전을 세우고 잔흥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모후의 족친을 거두어 욕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래, 어머니의 일이니까 그대로 두시지 말고 뭔가 어머니의 능도 좀 새로 세우고 어머니의 족친을 돌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자 또 3사에서 즉각 탄핵을 하고 나섭니다.